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막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확률 100% 아닙니다. 영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요 관전 포인트 하나만 제가 집어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모레 영장 실질심사 하게 되고 네.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게 뭐냐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이 윤석열 쪽에서 하는 논거가 공수처는 영장 청구할 수가 없다. 수사 권한이 없다. 위법한 수사야. 그래서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한 거 무효인 영장이야. 그렇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영장 무슨 뭐 가처분 무슨 뭐 이상한 것 모든 법기술 다 동원했잖아. 그렇습니다.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현재 이제 지기현이가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그거예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나 없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네. 서부지법의 영장 집행이 조금 영장 발령한 게 좀 문제가 있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해버린다면은 윤석열 재판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에서 판결이.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권 있어? 괜찮아. 문제 없어. 영장 적법해. 이렇게 판단 내려버리는 순간 지기현이는 꼼짝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게 중앙지법은 중앙지법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기현이. 그 예고편으로 잘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너무 법리적으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 윤석열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남세진 판사 신문. 나는 2시도 아니고 왜 2시 15분일까? 그러니까. 나 되게 이런 게 궁금해. 네? 그러니까 9일이면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수요일 오후 2시 15분. 네? 윤석열이 원래 여기서 심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아니, 중앙지법에서 받기 원했죠. 네. 영장 전담 부장판사 남세진. 쭉 남세진의 판결들 보니까 속 나쁘지 않더라고. 네. 특별히 뭐 우려할 만한 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그 대진년 그 대학생들 네네. 풀어줬죠. 그것도 4명 구속 기각했고. 예. 자, 이제는 윤석열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영장심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대기는 서울구치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날 그렇죠? 바로 구치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바로 이제 꼬린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100% 다들 뭐 영장 발부를 전망을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국 이게 쟁점이 네. 지난번에 체포영장 또 기각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출석 요구를 안 했다라는 형식 논리에 빠져 있었던 거 법원이 아니 우리 특검이 소환 요청한 적 없지 않냐. 어쨌든 그 전에 검찰이 안 나가고 그건 검찰이고 특검에서 안 불렀잖아. 안 불러놓고 왜 안 온다고 영장 치냐. 네. 불러놓고 영장 쳐야지. 뭐 그 얘기였던 거고요. 뭐 법 논리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요. 증거 다 있고 본인도 다 인정하는데 뭐 문제 없겠군. 그런데 토시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다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밖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그 부하였던 인간들을 또 포섭하겠구나.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바보 같아요. 근데 내란 특검이 네. 실제로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명분과 스토리를 만들었어.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막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 매우 합리적인 분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확률 100% 아닙니다. 200%입니다. 그리고 박정준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김성준 경호차장도 내란특검에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여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2시 15분 이상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이야기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통 까리한 사안으로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오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는 거야. 네, 오전 네. 10시쯤에.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게 판사가 봐도 너무나 심플한 거지. 음. 그래서 오후 2시 15분으로
늦지막히 잡았다. 그래도 자정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아주 노련한 또 이 평생 변호사답게 이병철 변호사께서 2시 15분의 이후까지도 이렇게 저희 고발뉴스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는 거 참고로 출연료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법적인 근거가 아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톡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거기도 갔어요? 네네네. 네, 그만큼 애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꼴인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 재판 공소 유지에도 참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액션을 취했어요. 자, 어떤 액션이냐면 요겁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변호인 유출 수사 방해 처벌 엄정 처리. 이게 무슨 얘기죠? 요건데. 심각한 우려 진술자의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 처벌 가능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상적으로 영장 이제 청구되면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흘려주는 관행이 있거든요. 원래 영장을 가지고 기사 쓰면은 피의사실 적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검찰 출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디다 놔. 영장을. 그럼 기자들이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순 것처럼. 네? 받아쓰기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 안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딱 어디다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럼 딱 보고 이제 기사 쓰고 딱 놓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서로 불법인 걸 다 알아.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왔었어.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안 한 거야. 네. 그런데 피의 사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 확인해서 변협 통보 등 검토한다. 에헤이. 이게 윤석열 측에서 입수해서 유출했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내란 당연히. 특검이. 예. 보통은 반대쪽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쪽에서 유출한 거야. 바로 징계에 들어갑니다, 이거. 대한변협에서. 네. 실정부 위반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요. 특검이 조사를 하면은 수사 상황을 다 유출한다고 외부에 생중계하고 브리핑하는 거 그거 악법이라고 막 거품 물고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특검을. 그렇지. 내란당에서 그래서 브리핑 못하도록 네. 법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쥐들이 영장을 그냥 어쩐지 언론사에서 자꾸 영장 청구서를 살펴보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게 영장 청구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흘릴 때는 이렇게 이거 내용만 살짝 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를 본 것처럼 기사에 쓰면 안 돼요. 네. 그냥 뭐 법조계에 따르면 또는 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뭐 적시됐다고 하더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쓰거든 기사를. 이상하게 써 나도. 60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도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저렇게 친절해? 뭐 이랬는데 아니었어. 딱 걸렸어. 근데 왜 이랬을까? 왜 내란 특검이 수사 방해 혐의로 처벌하겠다. 변협에 통보해서 변호사 저것 못하게 하겠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요렇게 되면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 그럼 추가로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 피의자를 불러야 되는데 미리 딱 내주면은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가닥 잡고 있으니까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 1이고 정답 2가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수사받을 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특히 지금 윤석열 변호인이 상당수가 김용현 변호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법정에서 깽판 치고 막 뭐 이게 재판이냐고 막 들어눕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얘들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경고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무도한 내란 세력 변호인들에 대한 어떤 싸늘한 경고. 견제구를 하나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우 속 시원해. 제일 원하는 거죠 저도. 방금
변호사께서 강수영 변호사의 정답 1번과 저 이상호 기자밖에 안 되는데 이상호 기자의 정답 2번 어느 게 여러분들 더 현실적으로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 참 너무나 태세 전환 빠르죠. 학견입니다. 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생각한 건데 아니면 말고. 근데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네.